결국은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덕외고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덕외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고 아무래도 제가 목동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명덕외고의 준비생들과 명덕외고의 재학생들을 함께 했었는데요. 우선 작년 명덕외고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명덕외고 입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또한 어떤 학생들이 외고를 쓰면 좋을지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쟁률부터 본다면 재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었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재작년에 1.5대 1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5대 1 정도로 이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명덕외고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대학 실적이 좀 안 나왔다던가 이렇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재작년 경쟁률이 조금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1.5대 1이 나오면서 사실상 전국에 있는 외고들 중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부분이 있어서 경쟁률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고요. 올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예측을 해본다면 서울권에서 외고를 적은 친구들의 학생 수 자체가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이 학령 인구의 증가가 영향을 좀 미쳤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2대 1이 넘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외고는 경쟁률이 절대 2대 1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올라도 소폭 상승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덕외고의 그 입시에 있어가지고 커트라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고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외고를 쓰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외고가 국어, 사회, 영어 성적을 반영한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거에 따라서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2학년 1학기 국어에서 B가 나왔는데 명덕외고를 쓸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들인데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이 영어 성적을 제외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외고의 성적 반영 방식은 전사고와는 달라요. 전자사 같은 동시 반영은 국영수사과 성적이 동시에 반영이 되는 거고 외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첫 번째 영어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4번의 영어 성적이 반영이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A가 나온 친구들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3학년 2학기 국어에서 B가 나온 학생들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속된 말로 이제 자르기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동점자가 너무 많다의 기준이 1.5대 1입니다. 만약에 지금 1차 지원자 자체가 1.5대 1이 안 되면 사실상 지원자 전부가 면접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작년에 명덕 경쟁률은 1.35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원이 경쟁률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5대 1이었습니다. 자, 이 뜻은 기본적으로 1차 경쟁률 자체가 자를 학생들이 없는 경쟁률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쓴 학생들 전부가 면접을 봤습니다. 쓴 학생들 전부가 1차에서 떨어진 학생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적에 관련돼서 우리가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전자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직도 국영수사과에서 B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B가 있으면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외고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에서 B가 하나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차를 통과를 한다고 해도 면접에 가게 됐을 때 내신 점수가 마이너스 4점이기 때문에 그걸 면접에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면접을 봐서 충분히 붙었었고요. 국어나 사회에서 B가 나온 건 점수가 깎이는 게 아니라 면접 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해서만 봤었던 건데
재작년부터 면접 대상자 판별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지원자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사회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B가 나온 게 특별히 의미가 없고 영어에서만 B가 2개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8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면접으로 뒤집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B가 하나인 경우는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B가 하나인 친구들조차도 명도외고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원외고 그 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외고가 맞고 외고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문이과 통합부터 시작을 해서 의대에 대한 선호,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기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과형 인재에 대한 선호와 수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문과형인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성향적 특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무시하고 당연히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게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고 효용이 잘 나오지 않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원래 그런 과목을 잘 썼던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자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래 잘하는 걸 조금 더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 두 가지 상황은 결국은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고가 필요한 친구들 또는 외고가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거고요. 자, 이거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말해서 입학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경쟁하게 될 친구들도 조금은 수월해졌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대원외고나 명도외고나 대우외고나 다 마찬가지지만 외고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외고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매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친구들이 지금 현재 외고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사실상 이런 기조를 보인 지가 몇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학 실적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대 입학 실적이. 대연외고는 지금 작년에도 서울대 51명을 보냈거든요. 명도외고 같은 경우도 서울대 입학 실적 자체가 2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사실상 학교의 역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내신 경쟁을 하기가 수월한 친구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특목고들 같은 경우는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고에 비해서는 내신 따기가 어려운 게 맞죠. 근데 이거를 어떤 비교 대상과 비교하느냐 이전에 선배들과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내신 따기가 쉬워진 게 분명하고요. 일반고에 비해서도 외고들 수학 지수가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 경쟁하기가 외고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외국어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선호를 하고 잘하느냐에 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특히 외고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올해 입시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대원외고 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고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과목별 학습법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십니다. 특히 명도외고 같은 경우는 과목별 학습법을 약간 선호하는 느낌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주학을 적을 때 주제별 학습이 있고 과목별 학습이 있죠. 주제별 학습은 뭐 인권, 뭐 아니면 경제, 아니면은 뭐 사회, 아니면 문화,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제별로 내가 어떤 학습을 했는지를 쓰는 거라면 과목별 학습법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수학, 뭐 영어, 뭐 국어 자, 이런 식의 학습법들인데 우리가 이제 학생다운 학습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학습법들에 대해서도 명도외고는 선호도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법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덕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조금 특징적인 걸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주학에 있어서 책을 언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제 학습 과정에서 어떤 책을 읽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면 좋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기소개서가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적어도 괜찮은 학교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대부고나 하나고 같은 이런 전자사들 같은 경우는 중3 때 뭔가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만 갖고는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외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현재까지 한 것들을 위주로 적어도 충분히 학교들에서 좋아해 주시고 선호해 주시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자주학에서 2개, 진로에서 하나, 인성에서 하나 해서 총 4가지 질문을 6분 동안 답변하는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생기부 질문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교과 지식 질문 나오지 않아요. 뭐 수학 질문 뭐 이런 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외고들은 무조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여 영역별로 정확하게 문제 개수까지 분배를 하는 굉장히 포멀한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역시나 또 학생 여러분이 조금 더 부담을 덜고 준비를 할 수 있는 학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명도외고에 대한 설명은 끝내도록 하고요. 추후로 궁금하신 점 같은 경우는 역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